자, 저희 전하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바로 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샷에 안 걸리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이상하게 있었는데 어떤 꼴로 나왔을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최 팀장이 나온 이유는 이제 오늘 중요한 더 전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인데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도와주고 계신 스폰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E8라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 회사를 2번 정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서비스 이름까지는 아마 기억 못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엔플로우와 NDX 프로라는 서비스였거든요. 엔플로우와 NDX 프로. 네, NDX 프로라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었고요. 엔플로우라는 시뮬레이션 솔루션이 있었죠. 도시 전체를 가상의 공간에 복제해서 도시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업이었죠. 예전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고편 같이 수년 전에 맞아요.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업체인 것이고 오늘은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우리에게 닥친 이 기후 변화의 시대를 살아남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기술 만능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AI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막 천국이 만들어지고 막 약간 AI 유토피아 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대형 데이터 센터의 물 소비 문제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뭐 냉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 어마어마하고 또 탄소 배출도 엄청나게 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AI가 언젠가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에 지금 당면한 그런 맞아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문제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새로운 문제셋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문제셋하고 약간 다를 뿐이지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항상 좀 이런 종류의 문제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다스베이더가 벚꽃놀이 하는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서 탄소를 쓰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 진짜 가끔 하거든요. 언젠가부터 그 기후 변화의 진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약간 잠깐 생각하다가 저는 좀 궁금한 걸 참으면 되는데 뭐 다스베이더가 벚꽃놀이 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가 결국은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위 그 기업의 ESG 활동 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10여 년 넘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점점 이게 좀 규제들이 많아져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은 뭐 기후만 변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수반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변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기후가 변하면 대기 움직임도 변하고 그리고 온도가 달라지면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다 변하고 또 해양의 온도 변하면 생태계 변하고 생태계 바뀌면 오염물질의 종류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계산은 둘째치고 생각하기도 약간 좀 포기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비 효과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의 영향 이런 건 어떤 쪽으로 좀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그래도 이 천문학은 빛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 평광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만들어내는 어떤 평광 패턴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력을 또 어떤 이건 기후는 아니지만 어떤 오염 물질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방안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EAT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팩터들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도시의 위험을 좀 선제적으로 식별해내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들을 좀 많은 기업들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을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공기나 바람이나 물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유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잡한 유체의 흐름을 계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도시에 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E8의 엔플로우를 활용한 미세먼지, 열섬 현상 대응을 위한 도시의 바람길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에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좀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도시에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게 이게 예전에는 저는 이게 가로수를 어디에 심으면 예쁠까 이런 걸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예를 들어 수분을 공급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가로수를 어떻게 심느냐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길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강력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 도시 이런 골목이라는 데 다녀보면은 어디는 항상 바람이 부는 곳이 있고 맞아, 맞아. 어디는 엄청 더운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 옆에 가면은 맞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뭐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느끼곤 하거든요. 반면 어떤 데는 겨울에 가면 너무 추운 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론 순간순간 몸으로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 도시 규모에서 이거를 항상 몸으로 가서 맞아요. 뭐 이렇게 통계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 그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 맞아요. 우리 그 은하 관련된 걸 했었잖아요. 네. 그죠? 되게 신기했어요. 이것도 네. 정말 여기는 이제 정말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를 보는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이고 천문학은 그냥 그러니까. 은하의 진화 이런 거를 보고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보는 것만 다르지 되게 대단하네요. 그것도 적용된 유체역학으로 게. 오더라고요. 심지어. 천문학 쪽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그렇고 실제로 해볼 수는 없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군요. 시뮬레이션 우주를 다시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무를 매번 옮겨 심으면서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런다고 해서 또 뭐 그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 대규모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조건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자면 요거는 지금 건물의 냉난방 공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평소에도 이제 효율적인 공조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특히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때 이제 비상구와 그 연기가 나가는 방향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불이 났을 때 이제 이거는 연기가 절로 나가면 안 되는데 비상구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흐르게 돼 있다. 이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그렇게 짓지 않든가 아니면 뭐 이미 지어진 곳 이러면 또 수정을 해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인명을 구할 수가 있고 사실 대형 화재란 것도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스파크가 하나 뛰든가 아니면 뭐 그냥 요즘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경우로 큰 피해가 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진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소방 자료를 최근에 볼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물들이 대형화되니까 건수는 줄어들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상 복합이나 복합 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인명 피해나 이런 피해보다 유독한 가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로 인한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조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가스들은 어떤 식으로 나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차면 여기에 뭐 이런 종류의 자재를 썼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보는 거 당연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온실가스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열 교환기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온도 조절하는 디바이스들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사실 현재 기후 변화는 이제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미래는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도시들이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뭐 쓰나미, 침수 문제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E8가 적절한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가끔 유튜브 보면 되게 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은 여기까지 잠긴다 그런 거 자유의 있잖아요. 신상 목만 나와있는 거.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약간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 가만히 있나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를 할 거잖아요. 어디에 당연하죠. 무슨 댐을 짓던지 뭐 어디에 뭐를 파던지 할 텐데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 네, 다 손을 놓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약간 이런 건데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그냥 인간들이 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할 때 약간 그런 나쁜 조건을 건 시뮬레이션 데이터들로 아마 그런 데이터를 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E8는 유체 활동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이니까 이제 뭐 이런 일들을 잘 하겠죠. 몇 가지 예들을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폭우시 지하철 침수와 도로 배수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갑자기 이제 많은 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뭐 여름에 비 엄청 많이 온다고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죠. 올해 되게 위험하고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는 나라잖아요. 1년 전체를 보면 물 부족한데 어느 순간에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배수관이 어느 정도 수량을 그렇죠. 버텨낼 수 있을지. 우리 매년 이제 강남역 대홍수라는 그런 재앙이 닥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퍼부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걸 버틸 수 있으려면 하수구를 잘 치워야 되는지 네. 뭐 어디로 유입되는 이걸 늘려야 되는 건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하는데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시뮬레이션 안 하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기후 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이제 막 말하자면 비가 이때쯤엔 이 정도 왔던 것 같아. 이때쯤엔 이런 새들이 날아왔던 것 같아.라는 것들이 다 좀 틀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원래 안 왔는데 뭐 이때는 날이 계속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좀 넓은 안목과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제 해안가에 있는 주거지들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저 해운대 그 건물들 해운대 영화 보면 이제 또 맞아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작년에 태풍 왔을 때 뭐 포항도 피해 많았고 맞아요. 부산 쪽 이럴 때 해안가에 원체 이제 뭐가 많다 보니까 안전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것도 사실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상 나오는 거는 태풍 발생 시에 해안가의 침수 예상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지금 보신 건 뭐냐면 그 방파제 유무에 따른 해수면 높이 예측 시뮬레이션인데 방파제가 있고 없고가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쓰나미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시뮬레이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 위기 시대다 보니까는 도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이제는 좀 처음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정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말로 다 구석구석 다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네. 도시 전체를 다 모든 면에서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싱가포르처럼 조금 규모가 작은 좀 도시국가에 가까운 데들은 꽤 적극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그렇네요, 하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규모가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감당할 사이즈는 살짝 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벌써부터 사실 올 겨울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죠. 올해 굉장한 더위와 엄청난 호우로 최악의 여름이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들 그러니까 배수 취약 구간 시뮬레이션과 피해 복구를 위한 사방 구조물 적정성 시뮬레이션 네네. 또 재난의 대비와 복구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보니까는 뭐 올 7월에 뭐 이틀 사흘 빼고 다 비가 온다는 아 진짜요? 정보가 들여다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온 정보라 기상청에서는 그렇게까지 알 수 없다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자료가 나온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들은 이제 우리가 뭐 실제로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좀 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그 E8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뭐 물리학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데이터를 매일 보시는데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뭐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의 끝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실제로 관측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신뢰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뭐 저렇게 나오긴 하지만 저게 실제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 구축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냥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충분한 데이터나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를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과학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뮬레이션 아까도 봤지만은 그런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보고 하지만은 이거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뭐 우리나라 뭐 도시 경우에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연구소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완벽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가장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기후변화 시대 생존과 우리의 번영을 위한 수학과 과학의 쓸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업 E8의 여러 서비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